대칭이동입니다. 자, 대칭이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이 기준이 되느냐, 기준이 점이냐 또는 도형이냐, 아니, 직선이냐. 점이냐 직선이냐에 따라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시키는 것을 점대칭, 직선,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시키는 것을 선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대칭과 선대칭의 개념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점대칭과 선대칭 시키는 방법은 뒤에 따로 배울 거고, 일단 먼저 가장 기본 대칭이동에 대해서 먼저 배워봅시다. 기본 대칭. 자, 기본 대칭에는 점대칭, 선대칭이 섞여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배웠던 대칭이동 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기본 대칭이동에 대해서 먼저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가 X축의 대칭, 두 번째가 Y축 대칭, 세 번째가 원점 대칭, 네 번째가 Y는 X라는 축의 대칭, 다섯 번째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축의 대칭. 이 5가지는 가장 기본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의 개념 필요 없이 대칭이 뭔지 알고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는 축의 대칭은 대칭이동 시키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X축, Y축 대칭은 어진, 그리고 원점 대칭까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자, X축 대칭 어떻게 한다고 알고 보니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고, 원점 대칭은 둘 다입니다. 둘 다.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둘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Y는 X라는 축의 대칭은 X 대신에 Y, Y 대신에 X, XY를 바꾸면 됩니다. 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라는 축의 대칭은 이제 감이 오니 Y는 X, XY를 바꾸고 모두 다 바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평행이동, 우리 앞에서 배운 평행이동은 점을 평행이동하느냐, 도형을 평행이동하느냐가 달랐다. 평행이동된 점이나 도형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어. 형태가. 그런데 대칭이동은 그런 거 없습니다. 기준이 점이냐 선이냐 또는 기본 대칭이동, X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원점이냐 Y는 X냐 Y는 마이너스 X냐에 따라만 다른 거지. 점을 평행이동하든 도형,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건 식에서는 식의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식 정리하면 된다는 거고, 점을 대칭이동 시킬 때는 Y 좌표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개념이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이 기본 대칭이동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를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기본 대칭이동. 자, 이런 기본 대칭이동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합니다. 228페이지 유형 5번입니다. 자, 1358번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읽어봅시다. 자, A라는 점, 3,A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점을 A, 프라임, 얘를 X축 대칭 한 점은 A 프라임, 그 다음은 점 B, 5,B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점을 B 프라임 이용할 때, 이 두 점이 일치할 때 스몰 a와 b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민서야 3,A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지? 바로 나옵니다. 이제 기본 대칭입니다. What? 3,A라는 점을 X축에 대칭한다. 자, X축 대칭 이동하는 방법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는 건데, 식을 대칭 이동한다면, 도형을 대칭 이동할 때는 Y 자리에, 그 식의 Y 자리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고, 점을 대칭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건 Y 좌표의 부호만 바꾸라고. X 좌표는 그대로고, 점을 대칭 이동해도 점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그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미소 맞아요. 5,B를 y는 x에 대칭이동하라. y는 x 여기 있네. x 대신 y, y 대신 x를 대입하는 건 x, y를 바꾸라는 얘기거든. 그럼 점에서 x, y를 바꾸라는 얘기는 x 잡고 y 잡고 서로 바꾸면 돼. x 잡고 y 잡고 바꾸면 돼. 얼마? 비콤. 이렇게 된다. 이 두 좌표가 뭐한다? 일치한다. x 좌표 길이 같고 y 좌표 길이 같아야 되니 a는 마이너스 5, b는 3. 이해되니? 이런 방식. 잠깐만, 이게 시험 범위가 많이 나간 친구들은 원의 방식까지 나간 친구도 있고 기말고사가 또는 직방까지만 나간 친구도 있잖아, 그지? 어쨌든 이 지금 도형의 이동 부분, 이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수업 들은 적 있어? 도인 처음이야? 예전에 중학교 때 3학년 나갈 때 그때 했었고. 민서는 이 부분 수업 들은 적 있냐? 중학교 때도 안 했어? 그래? 동환이는? 수업 들은 적 있어? 없어. 자, 오늘 꼼꼼하게 열심히 듣습니다. 지금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5가지 기본 대칭이동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대칭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대칭. 자, 1365번도 봅시다. 똑같습니다. 기본 대칭은 항상 대칭이 같다는 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이거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을 자 y축 대칭한 다음에 대칭한 직선 얘를 y축 대 대칭한 이 직선의 수직이고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봐라. 자 그럼 대칭이동안에서 먼저 구해야겠네요. 그죠? 자 앞에 봅니다. 얘를 y축에 대칭하는 y축 대칭을 어떻게 한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 원래 식에 이 x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정리하면 y는 플러스 4분의 1 x 플러스 이 직선을 y축에 대칭이동하는 직선은 얘가 됩니다. 이해되니? 자, 이 직선이 뭘 지난다? 3, 이 직선의 수직이고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3,0을 지나는 직선을 또 구하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직방입니다. 직방. 자,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에다가 뭘 곱하면 얘 직선의 기울기 4분의 1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그지? 수직한 조건. 그럼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 m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지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3,0을 지나는 직선만 구하면 되니까 게임 끝났네요.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라는 직선입니다. a는 마이너스 4, b는 12 나오면 플러스 8이 돼요. 이해되니? 문제만 꼼꼼하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직선이든 원이든 포문선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동환이 이해되니? 동환이 맞나? 이름이 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른다고요. 점점 익숙해지고 있으니. 됐니? 자, 그래서 포문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런 것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원도 마찬가지겠죠. 자, 점, 원, 직선, 도형과 점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원은 우리 평행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평행 이동도 도형의 종류에 상관없이 직선, 포문선, 원 평행 이동하는 방법은 똑같았지만 원을 평행 이동할 때는 기하학적 개념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니? 원은 평행 이동시켜봐야 크기, 반지름이 변하지 않으니까 중심만 평행 이동시키고 반지름은 원래 반지름과 같은 원의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편하다고 했지, 그지?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은 대칭 이동해도 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 크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은 대칭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중심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을 구해서 중심만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을 해주고 반지름은 원래 반지름과 같은 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편하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따로 나오는 게 대칭 이동, 기본 대칭 이동 쪽은. 자, 231페이지에 이제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대칭 이동은 기본만 알아봤지. 자, 이제는 어떤 점이든 도형이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은 y축에 대칭 이동을 했다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같이 나올 때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순서에 맞게끔 각각 해주시면 돼요. 순서만 지키면 돼요. 순서.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대칭 이동 먼저 하고 평행 이동 해주시면 되고,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평행 이동 먼저 하고 대칭 이동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왜냐면 조건이나 또는 평행 이동, 대칭을 이동시키는 도형에 따라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순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달라진다는 건 아니고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됐고, 자, 그래서 기본 대칭 이동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칭 이동의 기본 대칭 이동이 아니라 일반선 대칭. 일반 대칭입니다. 자, 전체 대칭 이동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점 대칭과 선 대칭. 점이 기준이 되느냐, 선이 기준이 되느냐. 자, 기본 대칭 이동 중에서도 점 대칭, 선 대칭이 같이 있습니다. 원점 대칭이 점 대칭이고요. 원점에 대한 어떤 한 점에 대하여 점이나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 나머지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는 전부 직선을 나타내고 있으니 선대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점대칭 중에서도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3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7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점이 원점이 아닌 다른 점을 기준으로,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점대칭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제는 원점에 대해서만 대칭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7,8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라, 5,-3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자, 기본 점대칭의 개념입니다. 자, P라는 점, A, B라는 점에 대하여 또 다른 한 점, A라는 점을, X, Y라는 점을 P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라 라는 문제. 자, A라는 점은 P라는 점에 대하여 P라는 점을 기준으로 A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그 대칭 이동된 점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점대칭의 개념입니다. A와 P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직선을 연결한 연장선상에 AP와 길이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 바로 A를 P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이제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이 A'을 구하느냐? A'을 뭐 M,N으로 잡고 이 두 점 각각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A라는 점은 P라는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떤 점이냐? 대칭, 점대칭의 개념상 A'라는 점은 이런 선상에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의 입장에서 P라는 점은 A'의 무슨 점이 된다? 중점이 된다는 거지. 그 개념을 이용해야 됩니다. A'의 중점, 성분 A'의 중점이 P다, P와 일치한다 라는 개념으로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문자로 잡고 A'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게 점 P의 좌표와 같다. X좌표끼리 비교, Y좌표끼리 비교하시면 N과 N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구해내셔야 돼요. 개념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앞에 봐봐. 그러면 이번엔 점을 점대칭 시키지 말고 도형, 직선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직선. 얘는 어디에 생기게 되느냐? 어떻게? 얘는 이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에 바르는 수선을 그었을 때, 그치? 이 수선의 길이와 연장선을 그었을 때 길이와 같은 수선.
위치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원래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요 거리가 같으면서 평행한 직선이 이 직선을 이 P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된다는 거지. 이 개념을 보여야 돼요. 앞에 기본 대칭처럼 뭐 x, y 자리에 뭘 대입해가지고 대칭이동한 도형의 또는 점의 좌표를 도형의 방정식을 직접 한 방에 보여낼 수는 없어. 일반적 대칭과 같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봐야 돼. 평행한 조건 뭐다? 기울기가 같다. 아 원래 직선과 기울기가 같구나. y는 원래 직선의 기울기 mx 플러스 b로 잡고 그다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라는 식으로 나머지 빗값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개념이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직선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점대칭은 평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원 앞에 봐봐. 원이 있고 원을 어떤 이 점에 대해 대칭시켜요. P라는 점. 그럼 얘는 어떻게 대칭시키느냐? 실제로 직선이든 원이든 도형을 대칭시키라는 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대칭시키라는 거거든. 이해되니? 근데 모든 점을 다 대칭시킬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원의 특징을 이용합니다. 뭔가 직선의 특징은 이거고 원의 점대칭의 특징은 원을 대칭시켜도 원이라고 대칭해줍니다. 뭐는 변하지 않는다? 크기,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뭐만 변한다? 중심만 변한다 그랬지? 원래 중심을 이 점에 대해 대칭시킵니다. 중심은 점이니까 점대칭, 점의 점대칭과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얘를 연장선상에 여기가 같아지는 점에 C'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C'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원래 반지름과 같은 원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길이는 이해되니? 그래서 원이 제일 쉬워. 어떻게 보면 원이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일반 대칭이든 그것이 편합니다. 이해되니?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의 대칭이동 이제 어렵습니다. 기본 대칭이동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 점대칭 실제로 이런 포물선을 요점에 대해 대칭이동시키면 여기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대칭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들이 얘도 이제 꼭지점만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니? 근데 점대칭 시킨다고 해서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항상 바뀌는 건 아니야. 이 포물선은 이 점에 대해 대칭이동시키잖아.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점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 자취의 방정식 개념을 생각해. 개념으로 원래 포물선 위에 한 점 아무나 잡아. x, 이 점의 자취가 바로 원래 방정식입니다. 이 점을 요 P라는 점에 대칭이동한 점이 있겠지, 그지? 그 점의 자취를 구합니다. 점의 점대칭은 자취를 구합니다. 우리 앞에서 자취의 방정식 배웠습니다. 뭐라고? 어떤 한 점, 결국 이 점을 대칭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하면 A'의 자취를 뭐라고 하니? A'을 M'N으로 잡고 M과 N에 관한 관계식만 만들어내면 된다고 그랬지. 그 관계식이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대칭의 개념을 만족하는 자취를 구해보면 그 자취 M과 N에 관한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2차식으로 나옵니다. 그 관계식이 바로 이 포물선 전체를 이 P라는 점에 대칭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포물선은 잘 안 나옵니다. 교과과정 자체 잘 안 나와. 교과과정이 없는 건 아닌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잘 보이나?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일반 점대칭, 일반 선대칭. 자, 일반 선대칭의 개념은, 자, 이게 이제 일반 점대칭의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일반 점대칭의 개념입니다. 일반 선대칭.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라는 축 말고 일반 선대칭. 어떤 점 A를 이런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는 일반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시켜라. 그럼 그 대칭이동한 점은 어디에 생기냐면 데칼코마니, 선대칭 개념 자체는 쉬워. 우리 데칼코마니 미술전에 많이 해봤지, 그제 초등학교 때. 스케치북 잘라서 하나 찢어서 어떻게 반 접어가지고 그 접은 한쪽 면에 물감 짜서 묻히고 다시 접었다 피면 어떻게 돼? 반대편 접은 선의 반대편에 같은 대칭형의 모양이 생기지, 그지? 그게 선대칭의 개념이야. 접는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이 선을 기준으로 이 A라는 점에다가 빨간색 물감 칠해놓고 이 선을 기준으로 딱 접었다 피면 선의 반대편에 점이 찍히겠지, 그지? 그게 바로 A를 이 선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수학적으로 그 점은 어디에 생기느냐? 마찬가지로 A에서 이 기준이 되는 선,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축의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을 연장했을 때 이 수선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요 위치, 대칭점이 생깁니다. 이게 선대칭이 됩니다. 그다음에 얘들이 그래서 도형들도 마찬가지야. 그 도형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런 선대칭의 개념으로 대칭시키라는 거지. 직선을 선대칭시키고 포물선을 선대칭시키는 건 이번에는 전부 뭐로 풀어야 된다? 자취로 풀어야 된다. 자취. 자, 어떤 직선은 이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한다. 그럼 이 빨간 선을 이 직선에 대해 접으면 이 부분이 여기에, 이 부분이 여기에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이건 평행하거나 수직하지 않다고 보죠. 이건 각의 이등분선의 개념으로 푸셔야 돼요. 각의 이등분. 자취의 개념으로. 자취. 얘의 한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또는 아니면 원래 직선 위의 한 점과 대칭동 시킨 점에 이 수직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점대칭, 선대칭의 개념 자취, 문자죠. 이해되니? 포물선도 마찬가지고 자취의 개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대칭도 원은 쉬워. 원은 결국 선대칭 시켜봐야 원이고 무엇을 변하지 않는다?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심만 선대칭 시키는 거예요. 중심도 점이니까 점대칭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보느냐? 이 길이가 같다고 해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고 하면 안 돼. 그게 같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얼마든지 거리가 같은 점은 많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고 같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잘 봐. A와 A'을 문자를 잡고 A'을 이은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푸셔야 됩니다. A 원래 점과 대칭이동한 점을 이은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선대칭의 기준이 되는 대칭축과 같다. 수직 이등분선의 방식을 보여요. 수직할 조건, 이 직선과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이 수직하고 이등분할 조건, 이 두 점을 이은 성분의 중점을 얘가 지난다. 중점이 잡고 그래서 여기 대입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식 주셔야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십니다. 계산 자체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이해되니? 이게 점대칭과 선대칭의 일반 점대칭, 일반 선대칭의 개념입니다. 개념.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일반 점대칭과 선대칭에 관한 것들은 자취의 개념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이것조차도 이 자취의 개념을 풀다 보니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 책에는 소개가 되고 있죠. 유형 12번, 유형 13번이 점대칭과 선대칭입니다. 일반 점대칭, 일반 선대칭. 이거든. 자, 이 공식을 외우셔도 됩니다. 나 이거 외우는 거 자신 있다 하시면
공식을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니네 하다 보면 알겠지만 안 외워집니다. 못 외운다고. 결국 이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개념으로. 귀찮지만 일반 전대칭과 선대칭은 공식이 아닌 개념으로 푸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 방식으로 풀어야 돼. 못 외운다고 이거 진짜로. 외우기 정말 어려워. 자, 개념을 뭔지 다시 한번 풀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1394번. 원을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이 예를 드는데, 자, 원이 나왔네요. 얘를 어느 점을 기준으로 대칭했다? 1,-2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켰더니 한 원의 중심이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 이 원을 1,-2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켜 봐야겠지, 그지? 맞니? 근데 원의 대칭이동은 되게 쉽다 그랬어. 원의 대칭이동은 뭐만 대칭이동시킨다? 중심. 이 말은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얼마? 마이너스 1,3을 똑같이 어디에 1,-2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게 바로 뭐가 된다? 원래 대칭이동시킨 원의 중심이 된다 그랬어, 그지? 점에 대해 대칭이동시키는 건 얘는 거의 편해. 이렇게 연정선상이 이게 C, C 프라임. 이게 길이 이변인 거예요. P라고 합시다. P 1,-. 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3. 우리가 구하는 게 대칭이동된 점의 좌표입니다. 이 길이가 같아야 돼. 그렇다고 길이를 구해서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길이가 같았는데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서 길이가 같아야 되니 중점의 개념을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 이 좌표 모르니까 1,B를 잡자. 적어놓고 A, B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걸 이제 어떻게 된다? C, C'의 중점이 뭐랑 일치한다? P랑 일치한다의 개념을 쓰시는 겁니다. 자, C, C'의 중점 누구야? 민사야. C, C'의 중점이 어떻게 불러보자. C, C'의 중점. 중점 1,-. 아, 그러니까 그게 중점 얘가 되는데 이 중점 직접 구해보자고. 2분의 A-, 콤마 2분의 맞아. 이게 C,C'의 중점이 돼. 이 중점이 P랑 일치해야 되니 이게 1,-1이라는 거야. 이거 풀면 A가 이거 나오는 거죠. A는 3, B는 -7. 결국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은 3,-7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원래 반지름과 똑같은 원래 반지름 2인 원이 됩니다. 그럼 원의 방식 바로 만들면 되겠지. 그럼 원의 중심이 뭘 지난다? 이번에 y는 x 플러스 1을 지났는데 y는 x 플러스 1을 누가 지난다? C 프라임이 지난다. 3,-7. 1과 0을 빠니까 -7은 3 플러스 1. a는 -10이다. 이 문제에서의 a 플러스 -10이다. 이해되니? 점대칭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도 원이고 3번은 직선을 점대칭하라. 4번은 포물선을 점대칭하라. 맞니? 자, 어떤 포물선과 어떤 포물선이 점대칭이다. 그러니까 점대칭 시킨 포물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너한테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포물선끼리 점대칭이다라고 하면 포물선이 뭐 길이로 점대칭이다? 꼭지점 길이로 점대칭이야. 한 포물선의 꼭지점, 두 꼭지점을 구해서 가까이 꼭지점. 꼭지점이 어떤 점에 대한 점대칭이다라는 개념을 쓰시면 되겠죠. 원끼리 점대칭이다라고 하면 중심끼리 점대칭이다라는 개념을 쓰시면 돼요. 반지름 변하지 않습니다. 개념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자,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점대칭입니다. 공식보다는 요거에 편합니다. 실제로 요 개념으로 계속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이게 훨씬 편합니다. 공식 못 외웁니다. 헷갈려서. 1398번 봅니다. 이번엔 선대칭 봅시다. 3,4 얘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의 좌표가 b가 돼요. b가 a, b예요. a, b에 없습니다. 점 이거 이 점을 어떤 선에 대칭? 한 점 a를 직선에 대칭이동시키라는 거죠. 그 대칭이동한 점은 선대칭의 개념으로 어떻게 생긴다? a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이거 같아집니다. 요 점에 요 위치에 대칭이동한 점 b, a, b가 생깁니다. 맞니? 그럼 이때 이 b의 좌표는 어떻게 보느냐? 수직이 등분선의 개념을 이용한다 그랬지, 그지? 잘 봐. a가 자꾸만 이 직선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얘가 이 직선이 AB의 수직이 등분선이다라는 이 선을 L이라고 하면 L은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이다 라는 개념을 이용하십니다. 선대칭 등선. 수직이 등분선은 어떻게 수직하고 이등분해야 되니 첫 번째 수직하고 AB의 길기 우리가 쓰는 AB의 길기랑 뭐랑 L의 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AB의 길이는 B의 좌표를 문자로 적었으니 AB의 길이를 구하면 A-3분의 B-4랑 L의 길기, 얘 길기는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그리고 B-4가 A-3가 나오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너희는 마이너스입니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수직까지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직만 하면 안 되고 이등분도 해야 되니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 A, B의 중점을 지나야 되지, 그지? 두 번째 이등분할 조건. 이등분할 조건이 바로 AB의 중점을 지난다. AB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플러스 4가 돼요. 얘를 누가 지난다? 대칭축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 해야겠네. 대입하면 2분의 A 플러스 3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점이라면 AB에 관한 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 AB에 관한 식과 이 AB에 관한 식 두 개를 뭐하면 된다? 열린 방정식 푸시면 A과 B 값을 구할 수 있다. 계량이 해당이 수직입니다. 이걸 곱하면 A 플러스 3 B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2입니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는 뭐야?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B가 3이다. 마이너스 3. 식 두 개 문자들 열린 푸시면 A과 B가 C나. 어떻게 풀지 알겠니? 이 개념을 익히시고 계셔야 됩니다. 점대칭, 선대칭은 점대칭의 개념, 선대칭의 개념은 각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종류 점이든 도형이든 도형도 어떤 종류의 도형이든 전부 다 점대칭, 선대칭 시킬 수 있다. 이해되니? 자, 이런 방식으로 점대칭과 선대칭, 일반 점대칭, 일반 선대칭에 대해서도 전부 알아봤습니다. 자, 이 대칭이동을 외우면 다 정리해요. 자, 그럼 이 대칭이동에서 이제 우리 기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으로 봅시다. 중학교 때도 이 개념은 이런 문제를 한 적이 있어. 어떤 한 점이 있고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그죠? 여기가 있고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었고 P가 x축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어느 선상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랬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자. A와 B는 좌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근데 P는 x축 위를 움직인다라고 주어집니다. 그 말은 x축 위로 움직인다는 게 x축 상상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어느 위치에 존재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저 여기 존재하면 AP 더하기 BP는 요 길이 하면 되고 P가 여기 존재하면 얘 더하기 얘가 되고 P가 있으면 여기 얘 더하기 얘가 되고 그럼 P가 x축 위에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다 달라질 것이고 그 합도 달라지겠지, 그지? 근데 그 합이 최소가 되는 값은 그 합의 최소값은 얼마인가를 구하자. 자, 이럴 때 뭐 이용한다? 대칭이동을 이용한다. 자, 봐. 자, 봐봐. AP, PB, AP, BP, APB 세 점을 이어서 만든 두 성분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라는 문제거든.
세 점을 이어 만든 두 성분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그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일직선상에 놓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직선도 어떻게 돼야 되냐? A, P, BP니까 공동이정이 P지, 그치? 이 P가 A와 B를 연결한 선상에 존재하면서 일직선이 돼야 돼. 근데 A와 B의 위치를 보면 A, B를 이은 선상에 P가 존재할 수 없어. 왜? P가 어디밖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X축 위에만 존재할 수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일직선이 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느냐? A와 B점 둘 중에 하나의 점을 P가 움직인다는 축, 바로 뭐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킵니다. 민서야, A를 대칭 이동시킬래? B를 대칭 이동시킬래? A, 아무거나 대칭 이동시키면 됩니다.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킵니다. 요점, A'. 그럼 대칭의 개념에 의해서 이 대칭 이동한 X축의 대칭 이동한 점과 X축 위의 점을 연결하면 여기나 여기는 서로 어떻게 된다? PA나 PA'의 길이는 항상 같을 겁니다. 왜? A와 A'은 X축의 대칭 이동한 점이고 대칭성의 개념을 이용하면 대칭 축상의 한 점에서 대칭인 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아야 돼. 이해되니? 그럼 결국 AP 더하기 BP라는 길이는 A'P 더하기 BP 얘 길이의 합과 같은 거라고. 그지? 그러면 이 길이의 합의 최소는 이 길이의 합의 최소고, 결국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될 때? 이 세 점은 P가 가운데 들어가서 일직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된다? A'B를 연결한 성분의 길이가 되어야 된다. 다른 걸 구할 필요도 없어.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그냥 이해되니? 그래. 이건 정말 좀 세보여. 즉 A'. A를 X축의 평행 이동한 점에 잡혀만 하면 B라는 점과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여기에 P가 있을 때 얘 더하기 얘도 최소가 된다. 이해되니? P의 좌표를 구하려도 구할 수 있고 최소값, 그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얼마인지도 한 방에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민서 이해되니? 동환아 이해되니? 이런 방식. 그래서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있을 수 있어요. 자, 1404번 봅시다. 자, 1404번을 가능한 거니까 똑같이 해보시면 되고 1406번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 예비 a가 1,0 b가 4,2 라는 두 점이 있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예비해야 되고 그 점 p가 있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입니다. 자, 앞에 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A, P, B 세 점을 이어 만든 두 성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니? 그럼 얘는 뭐 할 때?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A, P, B가 이 순서대로 일직선을 이루면 되거든. 일직선입니다. 그런데 P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선상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A, P, B 이런 식으로 일직선을 이룰 수는 없다고. P가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위치가.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일직선 길이는 일정 똑같은 길이를 가지면서 일직선상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점 A와 B 둘 중에 하나를 P가 움직인다는 선 Y는 X 플러스 1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다는 거죠. 아무거나 대칭 이동시켜도 됩니다. 너희는 어떤 거 대칭 이동시킬래? A, B 중 A 좋아. 그럼 A를 이 선에 대칭시키면 일반 선대칭 우리 오늘 했던 거죠. 수선에서 길이가 여기에 A'라는 거죠. 대칭이동한 점이 생기죠. 그럼 이 점을 보면 이 점에서 이 대칭축까지 P까지 거리나 A에서 P까지 거리나 서로 어떻다? 같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AP 더하기 BP라는 길이는 결국 A 프라임 P 더하기 BP의 길이의 합과 같은 것이고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A 프라임 P, B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든 두 성분의 길이의 합은 이 최소일 때 언제나 바로 얘가 바로 대칭선. 이렇게 대칭선. 이해되니? 그럼 얘는 이 최소값은 뭐니까 a 프라임 b를 얘는 3분의 1이나 마찬가지예요. a 프라임의 좌표를 알면 a 프라임 b 3분의 1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냥 얘는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a 프라임을 구해야겠네요. a 프라임은 뭐다? a를 이 산에 대칭동시키는 거예요. 일반선 대칭이지. x축, y축, y는 x가 아니니. 그럼 얘는 똑같이 대칭시켜보죠. 어떻게? a 프라임을 문자로 a, b가 두면 여기 a 프라임이면 수직이 능분의 개념, 앞에 수직하는 거, 기울기 a-능분의 b 곱하기 얘 기울기 1의 곱이 마이너스 돼. 얘가 마이너스니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다. 라는 식으로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는 뭘 지나야 된다? 능분해야 된다. a 프라임의 중점을 잡는 거야.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1콤마 2분의 1. 얘를 누가 잡는다? 대칭축 y는 x 플러스 1 지난다. 데이터 함수 입혀야 되니 2분의 b는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해서 식 정리하면 2 곱해서 정리하면 b 플러스 3이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식 두 개 문자 두 개 열리 푸시면 a 값 b 값이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2. a 프라임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을 바로 뭐가 된다? a 프라임 b a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1,2에서 어디까지? 4,2까지 정말전사의 루트 25 더하기 0 루트 25는 좋네. 이해되니? 어떻게 말하자니? 이런 방식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자겠니?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자, 대칭동을 보면서 결국 얘는 무조건 대칭동이 아니라 어떻게 대칭동하느냐? 대칭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직선상에 놓여야 된다는 거야. 세 점을 이어 만든 두 성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그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으로는 움직인다는 점 P가 움직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직선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길이가 똑같으면서 일직선이 되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점, 고정되어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움직이는 점이 움직이는 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켜버립니다. 그래야 원래 길이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대칭이동시킨 점과 원래 두 점은 일직선상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개념 그래서 이런 방식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칭이동까지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도형이동,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실제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개념은 크게 어려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치? 1학기 범위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이게 들어가는데 2학기 때 이 단어는 정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도형의 방정식이 중심이 돼서 원의 특징, 원의 방정식의 특징, 직선의 방정식의 특징에 대한 문제들이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은 그냥 작은 어떤 요만한 조건 중에 하나로 주어진다고.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문제를 내면 수직의 조건을 문제를 내면 뭐가 돼버려?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문제가 되거든. 근데 그냥 두 직선이 수직이 아니라 어떤 직선을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또 다른 직선과 수직으로 만날 때 이렇게 준다고. 그냥 이해되니? 평행이동이라는 조건, 대칭이라는 조건을 그냥 추가할 뿐이지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앞에 있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일부러 이 작은 단어 하나를 자꾸 뺍니다. 2학기 때 털어놓는다고. 왜? 그래야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니들이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한번 직선 원의 특징들 다시 한번 외우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그지? 일단 이 생각 우리 토요일 지쳐.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가족 여행 간다고? 오케이. 그 톡으로 나한테 보면 오케이, 내가 먼저 까먹어. 내 금요일 수업 하다 보면. 그래서 톡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토요일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아니, 지금 내가 고인한테 지금 어디까지 풀 수 있겠냐를 내가 숫자를 지금 쇼부를 봐야 돼. 237페이지까지 다 풀어와야 되는데. 민서야, 가능하지?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자, 최대한 풀어보세요. 뭐 이게 어디까지 끊어주고 말고 뭐 할 게 없어. 최대한 풀어보세요. 알겠네? 안 하잖아요. 학교 안 가는데. 237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228페이지부터. 처음부터 나도 대치는 거 못하니까. 오케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서 당신 풀이하는 거지. 자, 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숙제를 할 겁니다. 228페이지 1358번부터 풀어봅시다.